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이에요. 오전 8시, 6시 10분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주식 시장이 좀 좋지 않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공방에서는 이제 고점대 신호가 들어 보이고 있다. 6월 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는 6월 4일 날 제 영상으로 고점에 대한 부분,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제가 6월 5일 날 곱버스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한번 사봤어요. 우리 곱바지 메리버리지 곱버스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오를 때, 그리고 6월 달이 지금 도달했잖아요. 우리가 국민성장펀드가 다 활동이 다 퍼져나갔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타깝게도 그 자금에다가 세력들은 돈을 던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한국 증시가 나중 추후 시간이 좀 지나서 반도체들이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꽤나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금은 좀 벨트를 좀 종이어 매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지금은 잠시 매수를 좀 멈추시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코스피 5.54% 폭락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부분이 안타깝게도 외국인이 집어 던지고 한국 사람들이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이 집어 던진다. 우리 다우 이론 책에서 나오는 분산장의 특징이랑 굉장히 밀접하죠. 그죠? 개인 투자들은 막 사러 달려들고 세력가들은 막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외국에서 예전엔 삼성전자 같은 외국이 많이 사고 있으니까 사라 했다가 지금은 좀 제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또 단톡방에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단톡방은 정보 보기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기밀번호는 이제 조금 랜덤성이 있습니다. 2025, 5001인가 0인가 2인가 3인가 넷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좀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금요일에도 나왔고,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약간에 대한 반등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고, 반도체 쏠리면 이제 역습. 어쨌든 코스피 랠리를 이제 계속 지탱했던 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어쨌든 브로드컴 AI 반도체 기술 매출이 2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목표는 상향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거품이다. 어쨌든 어떤 느낌이냐면, 엔비디아를 기축으로 한 이제 고성능 이제 칩에서 일단 좀 양산형 칩 쪽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유지장치, 추론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이해되셨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전산 처리 속도, 배움의 영역에서 그걸 기업을 유지했다가 이제는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 칩으로서는 엔비디아의 칩들이나 지금의 반도체 칩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저가형 칩들이 좀 생성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는 1,560원대 거의 이제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뉴스니까 사실 그 뉴스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트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1,559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외국인의 매도세랑, 그리고 이번 정부의 이제 돈 뿌림, 이제 경제적 완화 정책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환율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이제는 1,800원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나빠졌습니다. 다이버스가 하락이 안 걸리고 계속 올라가 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좀 많이 아쉬운데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숏 이야기를 드렸죠. S&P 숏을 치고 싶었어요. S&P 숏을 치고 싶었는데 제가 자금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쉬운 김에 곱버스를 한번 매수를 좀 해
봤었습니다. 이번에 조정은 이제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바로 빠져버렸네, 그죠? 요럴 때 숏 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숏은 요럴 때 치는 거다. 그러니까 숏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모습이 다소 임펄스 웨이브 같으니까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일본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만 개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위안화 환율이 더 많이 올랐죠. 달러 환율만 올랐다고 얘기 나오는데 위안화 환율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당분간은 좀 더 증시시장을 좀 더 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체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또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네요. 꼴랑 요거 빠졌어요. 그죠? 하지만 일단 30만원 언더까지는 좀 각오를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겠죠. 대한항공 마찬가지. 기름값 오르고 환율 오르면 힘을 못 쓰는 종목이죠. 그래서 대한항공도 추천을 많이 드렸었긴 했는데 환율과 뭐 그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주 차트 모양을 정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환율과 기름값이 뛰는 것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뭐 매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글로벌적인 악재들도 같이 겹친 전쟁적인 변수가 또 겹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대를 볼 가능성. 일단 5만 달러대를 보기 전에 이제 5만 8천에서 6만 사이 여기가 한번 한번 확인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수세선이 그어져 있네요. 그죠? 예전부터. 수세선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6만 5천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여전히 아직은 하방이 우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드리려면 이 구간을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강하게 말씀 많이 드릴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다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5만 불 가다가 들었다가도 빠졌다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정도만 체크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알트코인들도 많이 오른 애들도 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가이드했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400원대에서 2배 정도, 2배 반 상당에다 좀 빠졌고, 저분들께 그나마 볼만한 지토라고 했었는데, 지토도 이쯤이었었나요? 그죠? 상당히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도 골라서 챙겨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불리한 시장에서 게임을 하는 건 바보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금융시장, 대부분의 모든 금융시장이 좀 불리한 상황이 정해져 있고, 지금은 그 자산을 한번 터져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유가 상승률 등등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이제 빡세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좀 대피해 가시다가 나중에 천천히 또 기회를 또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빠질지 한번 보죠, 뭐. 그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살짝 지금 자주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수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할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다타를 치신다면 아주 짧은 6만 불 정도의 손절가를 주고 살짝만 한번 쳐보는 정도 수준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일단은 코스피 어디 갔냐? 코스피는 여기서 이제 요 정도 7,700 정도까지는 일단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추세, 이제 강력했던 이 추세는 살아있고요. 아직까지 이 추세가 지금 깨졌거든요. 여기서 일단 요 정도까지는 의뢰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었다가 조정을 좀 줬다가 자리를 잡아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그 다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곧버스는 많이 안 먹을 거예요. 아마 조금만 먹고 나올 거거든요.
곱버스 많이 먹으면 다쳐요. 곱버스는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빨리 먹고 나와서 다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들 다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고, 지금은 일단은 좀 원화채굴에 힘을 좀 써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원화밖에 없으니까 달러 가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뭐 실력 좋은데 뭐 그래서 달러 저기 가서 해외 선물 가서 또 뭐 바이빗 뭐 바이낸스 가서 달러 벌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에너지가 너무 소모가 심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만 해도 그저 안정적인 것들, 저희 뭐 가족들 다 챙기기만 해도 나 빡세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성실히 일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겠죠.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요. 어쨌든, 뭐, 이번 주, 일단 비트코인은 살짝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값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손절가는, 뭐 아까 달러를 집어드렸던 것 같고, 원화로서는 뭐, 9,150만원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하방으로 좀 조절을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S&P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의 더 하락,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도 약간의 더 하락 정도가 지금 일단 열려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장기적인 하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기는 하다. 모든 것은 환율과 그리고 유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한쌤은 곧버스로서 헤징을 했고, 그걸 돈 벌겠다가 아니라 헤지 투자입니다. 왜냐면 원금을 좀 큰 수익은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헤지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금으로 이제 빠졌던 그런 상품들을 좀 메꿔 놓고, 그죠? 수익을 메꿔 놓고 이제 다시 커버를 치겠죠. 좋아요.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